안녕하십니까. 파고네톡스 권영목 대표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세션 발표를 고객사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면 참석하신 분들 표정이 너무 비장합니다. 그 이유가 할 일은 많고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날 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시든 외부에 나가시든 조금 더 밝게 즐겁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오기를 희망하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보안 운영에 발전한 우리 SOC는 24시간 켜져 있죠.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 AI가 적용되고 자동화도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은 되지만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공격자들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즉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는 제목은 이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고네톡스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를 한 9년째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 7개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지금 현재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글로벌 명실상부한 대기업부터 글로벌 기업들, 중견기업, 물론 소기업까지도 저희가 위협 탐지 대응을 하면서 SOC 운영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SOC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계시는 단순한 원격 관제, 파견 관제, 보안 관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는 명백하게 100% 위협에 초점을 두고 탐지 대응을 하는 레드팀, 블루팀, 퍼플팀 역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안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조금 참조했었던 자료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라이존이나 IBM,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맨디언트, 센티널과 같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위협 레포트들, 헌팅 레포트들을 참조했고요. 그와 함께 파고네톡스도 저희가 MDR 서비스 벤더로서 수많은 레포트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표 자료, 위협 레포트들을 참조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위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쉽게 풀어봤어요. 사실 공격자의 공격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어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의 포인트가 되겠죠. 어택 서피스. 그 공격의 표면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방어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로 평가받는 시대다 라고 먼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과거에 저희가 보안이라고 하면은 솔루션 도입이다, 기술 도입이다, BMT다, POC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왜 우리는 못 막았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잘 탐지했냐, 잘 막았니, 못 막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 이후에 최종 위협을 가했던,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랜섬웨어 사고가 나면 왜 이 랜섬웨어를 못 막았나? 여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많이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보안의 움직임은 그것보다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단초의 트리거가 있을 거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되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가장 빠른 시기에 얼마나 빨리 탐지해내고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현재 기업의 회복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큰 사고들도 가장 최근 사고들 아까 그 패널 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도의 제로데이 이용한 기술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기술의 정교함 시대에서 이제는 속도의 시대로 나는 그냥 빠르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었고 그 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쉬운 방식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공격 사례들을 이 위협 분석 보고서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출된 자격 증명에서 시작한 침해가 75%에서 85%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틀 전에 발표한 사고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보안 사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팩터 오텐티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2023년 대비 현재 2.3배가 증가해 있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의 레터럴 무브먼트 평균 확산 시간은 48분 이내로 정말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MDR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지사를 가지고 두고 있고 한국에 본사를 둔 고객사 대상으로 탐지 대응 활동을 하다가 레터럴 무브먼트로 저희가 탐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사에다가 알려줬는데 그 시간이 오전 아침 일식 시간이었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인가 3시였습니다. 그래서 본사 팀들, 저희 팀들 그 미국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라고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도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레터럴 무브먼트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 48분 이내에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자는 AI 툴이나 자동화를 결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속도, 즉 공격 표면을 찾는다든가 취약점을 스캐닝한다든가 POC를 생성하고 바로 침투 툴, 체인 툴을 만들어서 공격에 투입하는 것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격의 추세입니다. 그럼 방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방어자 입장에서 이 공격들을 빠르게 막아낼 수 없는 것도 현재 우리가 처한 실질적인 환경이더라는 거죠. 고객사에 가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SaaS, OT, IoT에 관계없이 보안팀에서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인프라 쪽에서 확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보안팀의 승인이 없습니다. 인프라 확장 자체는.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안의 의미가 이미 희석됐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안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떤 EDR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 EDR의 라이센스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자세히 파악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가 확장되다 보니까 공격자가 바라보는 공격 표면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인프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안팀에서는 따라갈 수 없으니 공격 표면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빠르게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이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 정말 이 상황에서 위험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특히 C레벨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평상시에는 정책적으로 흘러가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질문이 나옵니다. 잘 막았어요? 얼마나 막았어요? 우리는 더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변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즉 양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도입하고 계시는 AI 기반의 EDR, NDR, XDR은 생각보다 잘 탐지하고 이 정보를 들여다보십시오라는 단초를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단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위협 분석가나 탐지 대응팀이나 보안팀 입장에서는 처리하다가 지쳐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되는데 쌓여만 가는 그 상황 그 자체가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 자체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위협 관점에서 가장 최근의 변화는 그들의 기술적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도화된 기술로 들어오는 정교한 공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고들은 그렇게 위험한 기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자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그 변화 자체가 바로 공격의 스피드에 맞춘 보완을 해야 된다. 공격의 스피드에 맞춘 보완을 해야 된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죠. 이게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그 아까 저희가 놓쳤었던 사례입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물론 저희가 못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EDR이 들어가고 NDR이 들어가고 XDR이 다 포진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블라인드 스팟에서 레터럴 무브먼트가 이루어질 때 우리한테 탐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일자로도. 맨 먼저 사고를 접수한 게 100여 대 이상의 한 부서 워크스테이션이 한 번에 랜섬웨어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고 대응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고객사는 당연히 내려앉은 시스템 가용성을 살리기 위해서 복구를 시작하는 거죠. 복구를 시작함과 동시에 타겟팅 공격했던 해커들은 와 우리가 장악했던 시스템들이 복구가 되기 시작하네 라고 하니까 다시 내부에 숨겨놓은 또 다른 그 언노운 머려 악성 코드나 악성 행위들을 이용해가지고 브루트 포스트한 무작위 스캐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너지는 상황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탐지 대응할 때 EDR, NDR, XDR을 전세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포하면서 이미 랜섬웨어에 무너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이 악성 코드들이 하는 스캐닝 툴이라든가 브루트 포싱 툴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제거하기 시작을 했죠. 제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격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바뀝니다. 안이 깨끗해지니까 이번에 외부단에서 내부단으로 네트워크 외부의 포트나 취약집 스캐닝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탐지를 하고 나서 방화벽이다 IPS에다 정책을 위반하면서 그런 소스들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막으니까 또다시 공격 패턴이 바뀌는 게 이번에는 이미 랜섬웨어 사고 난 이후에 모든 계정들을 AD 계정을 탈취해갔기 때문에 이 AD 계정이 이메일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브루포싱 어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또다시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격자들은 계속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와 고객은 비용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였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마지막으로 공격자가 저희한테 고객에게 했었던 얘기가 모든 것이 이제 클리닝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 협박이 디도스 어택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ISP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가 마지막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결국은 협상을 응하지 않는데 해커가 공격자가 그 공격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빠져나간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직면했고 현장에서 2주 동안 봤었던 건데요. 공격이 우리가 대응하는 상황에 따라서 패턴을 엄청나게 빨리 바꾸고 있더라는 거고 만약 이것을 탐지를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공격당한 상태에서 복구하는 과정에 2차 공격, 3차 공격이 계속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나게 큰 사고였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현재 많은 투자를 했고 보안을 고도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23년과 2025년의 위협 트렌드는 고난이 공격 기술이 아니고 그들의 공격 패턴이 변하고 있다.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자동화되고 더 빨라졌다는 거고요. 공격 표면은 인프라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격증명, 탈취된 자격증명이 65%에서 75%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공급망 공격이라 하면은 주로 OT 영역이나 특정 산업군에서 발생했는데요. 최근에 공급망 공격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해커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A라는 고객사의 A라는 기업의 취약점을 찾는 데 치중하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작은 연결고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공격하고 이 작은 곳과 연결되어 있는 더 큰 곳으로 치고 들어오더라라는 것이 공급망 어택에 조금 변화된 것들이고, 당연히 AI와 같은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현재 공격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레노라고 하는 글로벌 벤더사나 여기 현재 현업에서 보안을 하시는 여러분들,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파이낸셜 기업, 공공기업, 국방 이런 데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 하시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 것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중복되지는 않지만 이건 한번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먼저 현재 보유한 SOC에 대한 운영 모델을 한번 변화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SOC는 탐지 중심이에요. 탐지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안 솔루션들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저희는 보안 관제를 하고 있고 보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운영 자체가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한 위협을 시그널로 보고 얘를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넣은 다음에 케이스를 종료시키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즉, 이 케이스 종료시키는 형태만 따라가도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대응 중심으로 움직이는 SOC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보안 솔루션에서 일으킨 보안 위협 자체를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얘는 잘 막아졌지만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지? 어택 패스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AI에서 위협이라고 띄워줬는데 정말 위협인지 폴스 포지티브인지 트루 포지티브인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얼럿이 뜨지 않으면 뭘 할 거냐는 거죠. 오늘 얼럿이 뜨지 않은 이유가 정말 공격이 안 들어와서 얼럿이 안 떴습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초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들이 정상을 가장하고 탈취된 계정을 들어오니까 얼럿을 못 띄운 겁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헌팅의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데이터 탈취가 됐던, 또는 최종 목적이 데이터 파괴가 됐던, 랜섬웨어에서 데이터 암호가 됐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초 진입 단계부터 마이터텍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와 그 당시에 빨리 컨테인먼트 시키고 더 확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컨테인먼트 관련된 이슈들이, 능력들이 현재 SOC가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에서 완전한 100%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세미 오토메이션이라는 영역이 나와야 되는데, 한 2, 3년 전에 SOA라는 시장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Secret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Response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세미 오토메이션에 관계를 맞추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휴먼, 즉 사람 분석가가 최종 판단을 하고 그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을 가지고 자동화된 플레이북을 만들어가면 중간 정도의 자동화된 어떤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가야 하는 대응 중심의 SOC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기준의 변화도, 기존의 SOC 변화는 티켓 발행, 후속 조치,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되어 있는데, 하나의 티켓을 클로즈하고 또 하나의 티켓을 클로즈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최근의 공격 자체는 무작위로 병렬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탈취한 자격 증명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노출된 자산을 스캐닝하고 있고, 이미 들어온 것들이 레터럴 무브먼트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병렬 대응 SOC로 전환을 해야 되고, 공격 초기에 어떤 게 탐지가 되면 빨리 컨테인먼트 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이 발견되면 또 컨테인먼트 시키고 동시에 조사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C 구성 요소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전면적으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AI EDR, AI NDR, AI XDR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언럿에 언제 개입하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작동하고 헌팅의 결과값을 다시 IOA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EDR, NDR, XDR의 정책을 수립하느냐, 사람의 개입 속도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갖춰나가야 하는 흐름이다라고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OC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247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은 뭐냐면 247 중에서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해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레벨 1, 많으면 레벨 2 정도의 담당자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247 운영을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리스크 최소를 위한 조건으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즉 IBM이 발표한 데이터 브리치 관련된 코스트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2025년 평균 침해 비용이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왜 9%나 감소를 했는지 그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업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47 SOC를 운영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바꾼 게 야간에도 낮에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 체계를 바꿨다. 이 말은 뭐냐면 솔루션은 EDR은 도입되면 24시간 돌아갑니다. 결국은 동일 수준으로 바꿔주려면 사람이 개입해야 되고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수준도 높였다라는 거죠. 그럼 낮에 근무하는 수준 높은 분석가들, 여러분들 회사에 있으시죠? 이분들을 야간에 근무시키게 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MDR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비용인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문가는 인건비라는 것으로 관철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247은 비즈니스 연속성의 지수로서 연결시키고 경영 의사 결정의 하나의 요소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247 SOC가 정말 밤에도 낮에 못지않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꼭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AI가 적용되면 자동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가트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트너가 이제 매년 6월달에 워싱턴이나 또는 최근에는 또 유럽 지역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트너 시큐리티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퍼런스에 가보면 오토노머스 SOC, 완전 자율형 SOC는 현재 당장 3년에서 5년 동안 오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EDR, NDR, XDR, AI를 적용하고 있는 이 벤더사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부 오토노머스 SOC를 구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벤더사들과 협업하면서 고객사의 솔루션을 함께 제안드리고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SOC보다 어그멘티드 SOC, 증강 SOC, 즉 AI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보안 역량을 증강시킨다라는 어그멘티드 SOC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적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금 정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AI는 초동 탐지, 초동 시그널 추출, 그리고 우리가 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서 나열해 주는 데는 최적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심 가지고 수동으로 저희가 모든 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은 엄청나게 줄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맥락 분석, 공격자의 의도 분석, 영향도 분석, 오늘 왜 AI가 이건 해줄 수 있어요. VPN 사용자가 어제까지 한국에서 접속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중국에서 접속해요. 이거 뭐 15년 전에 CM에서도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AI에게 맡긴다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인리치먼트 시킨다,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연동해서 그런 것들을 AI에게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이나 의도, 역량 해석, 최종 판단이나 인사이트 추가하는 거는 휴먼 분석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AI가 준 근거와 휴먼 분석가의 판단을 가지고 최종 이것은 컨테인먼트 해야 된다, 아니면은 화이트 리스팅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빨리 뭔가를 조치해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소어 시스템이나 다른 오토메이션 시스템 가지고 플레이북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휴먼 이게 합쳐져서 자동화가 되는 이런 방법론들이 AI 툴들을 저희가 구매하거나 적용하는 그런 협업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밤에도 남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위협 분석가들이 있어야 되고, AI, EDR, NDR, XDR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탐지 대응 활동도 해야 되고, 악성 코드도 분석해야 될 것 같고, 리버싱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헌터도 필요한데, 내부에서 시간, 인적 요소, 역량, 비용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외부의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게 되는데, 최근 한 7, 8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온 시장 자체가 MDR이라고 하는 벤더사입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아시아 시장에는 조금 머물러 있다가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M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인식 변화가 생겼죠. 근데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7, 8년 전부터 이 MDR 시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페이크 MDR들이 나타나고 있다. 왜?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EDR 제품을 제안을 해오는 리셀러 총판사에게 아니 이거 도저히 우리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리고 이벤트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정말 AI가 준 이벤트가 정말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달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보안 관제를 하고 있던 기업에서 저희 전문가가 있어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 MDR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객이 다시 EDR이나 NDR이나 XDR을 납품하는 운영해주는 기업에다가 우리한테 탐지 대응 서비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 보안 관제 업체에서 보안 관제 기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달에 MDR 출시했어요. 가는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는 활동은 다 동일합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식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짜 MDR이 실제로 위협 탐지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물거품화시키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시장을 정제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움직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가트너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페이크 MDR은 시장에서 빨리 사라지게끔 필터링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객이 살아남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엠프티브 디펜스라는 프리엠프티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미 공격이 들어온 거는 사실 사후 조치에 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 활동하는 거는 항상 큰 전제 조건을 둬야 됩니다. 아직 알람으로 뜨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최대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탐지할 것인가. 그리고 격리가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여기에 프리엠프티브 리스판스가 들어갔는데요. 이 장표에서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이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패널 디스커션에서 버그 바운티라든가 취약점 관리라든가 또는 침투 테스트, 바스 솔루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어택 서피스가 늘어나 있으면 그 어택 서피스를 줄여나가는 활동들, 취약점이 발견됐으면 줄여나가는 활동들, 즉 여기서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디펜스는 약간 프리벤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 3년 전에는 그냥 ASM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크웹 인텔리전스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시장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는 EDR, NDR, XDR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고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 이게 글로벌하게 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TTD, MTTR 많이들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고 실제 적용하는 방법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새로운 지표로서 만들고 이 지표에 대한 어떤 결과물 자체가 C레벨, 특히 CFO나 CTO나 CEO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MTTD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완벽한 정의는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MTTD는 뭐냐면 이미 저희가 도입했었던 솔루션들, 즉 EDR, NDR, XDR 같은 데서 알람입니다 또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스코어링 낮은 것들은 AI 기반에서 스코어링이 낮은 거는 완벽하게 크리티컬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들여다봐야 됩니다라고 뭔가 시그널을 만드는 것 자체, 즉 솔루션이 탁 탐지되는 자체, 이걸 MTT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OC 운영 인력이나 보안팀에서 뭐가 떴네? 빨리 들여다보자, 인베스티게이션 하자 하고 사람이 인지하고 작업 시작하는 시간을 MTTA, 어크날라지먼트라고 합니다. 이 MTTA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MTTA에서 이제 어크날레지먼트 인식을 했으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이것들은 빨리 컨테인먼트 시켜야 돼 라고 해서 컨테인먼트 역할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TTC, Mean Time to Contain 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현재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SOC에서 조금 가져가야 할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컨테인먼트 한 비율 그리고 컨테인먼트 한 비율에서 위협을 정말 잘 찾아내고 이 컨테인먼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공격자가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잘라낸, 흔히 말하면 킬체인 잘라냈다라고 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컨테인먼트 레이티오라고 하는 저런 지표 자체가 현재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ASM이다 공격 표면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프리벤션 또는 프리엠프티브 디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익스포저 리덕션 인덱스, 즉 보안팀은 공격 표면이 넓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인프라의 발전 속도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라인 자체가 오늘은 이동에 있었다가 내일은 저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다른 데 꽂혀버려요. 공격 표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보안 입장에서는 어제 이 라인, 생산 라인에 이 이동에 있었는데 라인 자체가 옮겨가서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돼 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저 리덕션 인덱스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면 우리 보안 활동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위협의 방향성 변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방어자 입장, 우리가 보완하는 입장에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202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딱 집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 이 보안은 우리가 도입하는 솔루션, 기술 보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EDR 프로젝트를 하셨습니까? 끝났나요? NDR 프로젝트를 하셨나요? XDR 프로젝트를 하셨나요? 차세대 SIEM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기술은 다 보유하셨죠. 그런데 이 기술들은 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AI가 적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은 솔루션 기술 보유가 아니라 운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계획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니까 보통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 오퍼레이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안 운영 재정립이라는 것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까요? 그 가토너에서 매년 시크릿 오퍼레이션
보안 운영에 대한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어떤 기술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뒤에 성숙해질 것 같고, 어떤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갔고, 어떤 기술은 핫했는데 소호 같은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고, 그다음에 그 다크웹 인텔리전스 자체도 이제 사라지고 없죠. 단독으로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SOC 운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보안 솔루션, 제일 밑에 보시면 보안 솔루션 메인티넌스 하고, 왼쪽 아래 보면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하고,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팀을 빌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보안 솔루션에 쓰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테크놀로지 메인티넌스 앤 매니지먼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안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탐지 중심에서 대응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파란 부분들이에요. 디지털 포렌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트레이트 인텔리전스 연동도 해야 되고,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역량, 사람 24시간 돌리는데 야간에 낮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을 재배치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서비스들을 가트너에서 얘기할 때 이 전체를 만약에 외부에 있는 전문 서비스로부터 받으시려면 이런 역할들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매니지드 시큐리티 포트폴리오 오브 서비스라는 맥락으로 현재 가트너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레드팀, 블루팀, 퍼플팀을 보유하시고, 패널 디스커션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나오신 시소님께서 저희는 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트너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새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SOC를 새로 정립하시려면 기존 보안 솔루션에 쓰던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가져가십시오라는 모델링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SOC 목표를 네 가지로 줬습니다. 위협 식별, 위협 노출 검증, 어택 서피스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및 탐지 대응인데, 위협 식별 부분은 인텔리전스를 연동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은 스트레트 엑스퍼트가 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내 영혼이 오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위험 노출 검증은 스스로 식별하고 측정하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자체 버그 바운티 또는 바스 솔루션 또는 칩투 테스트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팀들을 보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및 탐지는 흔히 말하는 EDR, NDR, XDR, SOAR, TI 플랫폼, 프로덕트 베이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들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운영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대응이 나옵니다. 조사, 헌팅, 컨테인먼트, 프레시, 여기에는 시니어 애널리스트, 스트레트 엑스퍼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47 서비스 하기 위해서 낮에 담당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스킬 높은 전문가를 채용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분들과 동일한 수준을 24시간 유지하는 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사람의 문제예요. 기술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이슈이고, 이 사람과 이 기술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프로세스의 이슈로 귀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우선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축하고 계시는 모든 솔루션들, 그다음에 벤더사, 제조사에서 말씀하시는 기술들이 API 연동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우리 EDR, NDR은 10개의 TI와 연동이 되고 이런 얘기들 쭉 할 거예요. 기술 테크놀로지 부분인데 실제 활동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AI 기반으로 자동화될 수도 있고 소어가 투입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인시던트가 디텍트가 돼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시던트 디텍트 할 수 있는 방법이 247 서비스를 한다던가 외부의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뭔가 발견됐을 때 와 이거 조치하자고라고 가는 거고, 이렇게 인시던트가 디텍트되면 이거를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베스티게이션은 뭐 SIEM을 이용할 수도 있고 XDR을 이용할 수도 있고 EDR, NDR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은 당연히 인시던트가 디텍트가 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정보가 없을 때는 스레트 헌팅을 통해서도 어떤 것이 들어와서 인스턴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사고 조사 이후에 뭐라도 트리거가 되면 인스턴트로 보는 겁니다. 조사 이후에 얘를 미티게이션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추가 컨테인먼트를 시킬 수도 있고 와 이거는 뭔가 터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우리 팀에 사고 분석 전문가가 있으면은 인스턴트 리스판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투 테스트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망을 조금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거 바탕으로 운영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파고가 MDR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왼쪽에 모든 솔루션이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는데 이 솔루션들에서 스레시 떨어지면 무조건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서 밸리데이션 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툴들, 샌드박스, TI 모든 걸 연동해서 세미 오토메이티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만든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로 밝혀지면 여기에서 분석하는 동안 IOA, IOB, IOC가 나오겠죠. 이걸 TI에 집어넣고 고객에게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스레 자체가 초기에 탐지되기 때문에 컨테인먼트도 저희가 하고 고객사 대신 하는 거죠. 라이브 프로이식하고 루코즈 어널리시스에서 프리엠프티브 리스판스 저희가 고객사의 방화벽 AD까지 터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 솔루션에서 얼럿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팅 프로세스가 돌아야 돼요. 얼럿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다 해나가는데 AI 솔루션과 사람의 역량과 24시간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역량, 시간, 비용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SOC 운영 모델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내부에 우리는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되고 외부에 어떤 팀을 갖춘 기업에게 서비스를 맡겨야 될 거냐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 네 가지 목표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신 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만드시고 보시면 인텔리전스나 MDR이나 익스포즈 매니지먼트나 DFIR은 외부랑 계약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SOC인데 밑에 있는 영역을 하나의 회사가 완벽하게 다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SOC에서 AI가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AI SOC. AI SOC는 없어요. SOC 전체를 AI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AI in SOC예요. 현재 우리 SOC 안에 AI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내재화된 AI는 꼭 휴먼과 함께 코워킹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SOC 운영 모델이 뭐 수동부터 자율형이 있는데 벤더사들은 자율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AI와 저희와 협업해서 조금 증강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어그멘티드 SOC를 지향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 그래서 AI 기반의 EDR, NDR, XDR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어그먼티드 SOC고 이 방향대로 목적을 설정한다면 SOC 방향성이 조금 더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는 MDR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247 동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MTTD, MTTA, MTTD, MTTDAC R이죠. 하나가 R이 D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Containment Rate, Exposure Reduction Index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MDR 기업도 제공을 해주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역량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비용이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C레벨들을. 그렇지 않으면 외부와 함께 전문기업과 함께 코워킹하는 하이브리드 SOC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파고가 가져가고 있는 저희 고객 보호 전략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솔루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고객사에서 고민하시는 레드팀, 블루팀, 퍼플팀의 역량을 모두 제공해 드리겠다. 그래서 버추얼 서팀,
버추얼 SOC 팀으로 작동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350개가 넘는 기업이 한국, 동남아, 북미, 캐나다, 유럽에서 현재 저희 고객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레노라는 대기업들이 저희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의 최전선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고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에 오셨는데 모두 표정이 굳어 계신 이유는 지금 너무 종합적인 업무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야 된다. 이게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MDR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객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9 to 6 업무에 얽매여서 출퇴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보안의 최전선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들어와도 사람이 없으면 보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 파고 네트워크에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